마르코프 체인 문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체인은요,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상태 변화인데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적인 상태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요.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 과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확률에 기초한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마르코프 과정이 바로 확률 과정의 일부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바로 이산적인 경우만 고려하는 것이 마르코프 체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개념이에요. 초기에는 0.6, 0.2, 0.4, 60%, 40%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즉, X의 우리 제로를 생각하면 0.6, 0.4라는 얘기가 되겠죠. 1년마다 채널 2의 시청자는 20%가 채널 2로 이동한대요. 2의 시청자 중인 20% 이동하고요. 채널 1은요, 30%가 이동한대요. 30% 이동, 20% 이동합니다. 그러면 X1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X1은 0.6에서 0.7이 곱해지고, 0.4에서 0.2가 곱해져 0.5가 되는 거죠. X2는요, 원래 있던 것에서 남은 0.3, 0.8이 곱해져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X1 시청자 확보율은 0.5, 0.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1년째를 표현하게 되면은요, K번째에서 바로 이 확률 행렬이 곱해지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확률 행렬이 곱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 마르코프 체인이다 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X1을 구할 때 X0에다가 이 행렬 곱으로 이용해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온 X1이 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X5를 구하면 X5는요, 바로 X1에다가 이 행렬을 P라고 할 때 PX4가 되겠고, 얘는 다시 P의 PX3죠. 그러니까 P제곱입니다. 여기는 P제곱의 X3고, 결국에 이렇게 해서 P의 5제곱의 X0가 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르고요. 40년 뒤에 이 시청률의 변화를 예측하겠다고 하면은요, 40번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40번을 행렬곱을 하는 게 우리의 그런 좀 계산 속도로는 쉽지 않지만 컴퓨터가 계산하면 요 값을 계산하면은요 0.4, 0.6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계산을 우리는 나중에 할 거지만 대괄호를 통해서 이 계산을 쉽게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P는 확률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과정을요, 우리는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확률을 행렬로 표현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추이 행렬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추이 행렬이라는 것은 요 각각의 성분을 합했을 때 1이 되면 이제 추이 행렬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P의 값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양수가 되면은 정규 추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정규 마르코프 체인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다루는 이 체인은 다 정규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상태 행렬도 있지만 안정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XK번째에서 K를 무한대로 보낼 때예요. 그렇게 되면 X의 우리 K 플러스 1은 누가 되냐? 바로 P의 XK가 되는 거였죠. 그럴 때 이제 이 값이 어느 행렬로 수렴하게 되는, 즉 행렬로 수렴하는 PX일 때 X인 관계, 이때를 안정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X를 넘겨주면 PX-X는 0이고 P-I에다가 X를 곱해줄 때 0벡터가 나와주는, 영행렬이 나와주는 그 관계, 이 상태를 안정상태 행렬이라고 부르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리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실 받아들일 건데요. 자, 안정상태의 확률 행렬, XT를 안정상태의 확률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말은 PX가 X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이 x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 해줄 수 있느냐? p의 n제곱은 q로 수렴하고요. 안정상태의 행렬이다. px는 x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10만 명, 2만 5천 명이 지역 1과 2에 살고 있어요. 즉, x의 제로는 뭐가 되냐? 10만, 그 다음에 2만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5%의 지역 주민 1주민을 2로 이주시킨다고 했으니까요. 자, 남아있는 이주 퍼센트는 0.95고, 2지역으로 이주시킨다고 했으니까 0.05가 여기 남겠죠? 3%만 또 옮긴다고 했으니까 0.03이고 0.97이라는 우리 이 P라는 행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전체 인구는 일정할 때 4년 동안의 인구 변화 조사를 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X의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4를 구하라는 거죠. P의 4제곱에 X의 제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행렬 P의 4제곱을 어떻게 구할까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할게요. 바로 세이지 매스를 우리가 활용할 건데요. 자, 세이지 매스를 우리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네, 세이지 매스 명령어가 되겠는데 P는 2x2 매트릭스, 2x2 매트리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P의 4제곱에 우리가 초기값 있었죠? 초기값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입력이 잘못됐네요. 자, 누가 잘못됐을까요? 네, 매트릭스를 잘못 썼네요. 자, 그러면 요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 값은 바로 P의 4제곱에 X제로를 곱해준 값은요. 요 값이 0.5니까 다시 10만 2만 5천 원 잘못 적었죠? 그래서 결과를 우리 살펴보면은 8만 4,933명. 그 다음에 밑에는 4만 66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 4년 뒤에는 이런 결과가 있죠. 10만 명에서 8만 4천 얼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인구는요. 아래에 있는 인구는 4만 얼마 되겠습니다. 2만 5천에서 4만 얼마 되는 거죠. 자, 이 정책을 오랜 시간 지속하면은요, PX가 X가 되는 그런 X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를 찾아주게 되면은요, 어떤 식을 쓰면 되냐? PX-X가 0벡터가 되는 X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P는 요거고, 마이너스, 얘는 P-I에다가 X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P-I는 마이너스 0.05, 0.03, 0.05, 마이너스 0.03에 이 값이 3, 5이기만 하면은 이 값이 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몇 대 몇이냐? 바로 3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총 인구가 12만 5천 명이죠? 12만 5천 명. 12만 5천 명에다가 8분의 3, 그리고 8분의 5만큼 값을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4번만 했는데도 이 값이 나오는데, 우리 계산하면은 아주 여기 이 값을 계산한 8분의 5 곱하기 이 값에 아주 좀 근사하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3x3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처음 선호도를 3분의 1씩이라고 하면은 마르코폰 체인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x의 k 플러스 1은 p의 k제곱에 x의 제로니까 k라고 하겠습니다. k는 제로니까 그냥 p의 k를 놓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행렬을 곱해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안정상태의 확률 행렬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구해주는 거냐? px-x가 0벡터가 되는 x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p-i의 x 0벡터가 되겠죠. p-i 벡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0.2, 0.05, 0.15,
마이너스 0.3, 0.05, 0.05, 0.1, 마이너스 0.1.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 x1, x2, x3가 000이 되게끔 하는 x1, x2, x3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푸나요? 네.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 행렬을 기본행 연산을 시켜주는 거죠. 기본행 연산을 시켜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수점이니까 정수로 다 바꾸면은요. 마이너스 4, 4, 1, 그리고 2, 3, 1, 그리고 여기 3, 6이 되겠네요. 6, 마이너스 6, 1. 그렇죠? 그리고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를 기본행 연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배 해주면 1,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2, 7 나오겠고요. 4배 해주면 0, 12,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1, 2, 2, 0, 12, 마이너스 7, 0, 0, 0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x1, x2, x3가 0, 0, 0이 되는 x1, x2, x3를 찾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x2를 우리가 7로 놓고 x3를 뭘로 놓을까요? 10이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x1 더하기 2배의 x2 더하기 2배의 x3가 0이 나오니까 요 값은 14, 요 값은 24니까요. x1은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x1은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살펴보면은 10대 7대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퍼센트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전체적인 퍼센트는 어떻게 되냐? 이 값을 더한 29분의 10, 29분의 7, 29분의 12%로 나중에 안정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제품의 선호도를 퍼센트 파악하면은 그 제품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각화를 이용해서 마르코프 체인을 계산하는데요. 결국 마르코프 체인의 핵심은 P의 K제곱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예요. 그런데 P라는 녀석을 이렇게 대각화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각화하면은요, P의 K제곱은 아주 쉽게 Q의 D의 K, Q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대각화 행률, 이 값은 계산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하기 때문에 대각하면 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상태이전 확률 P를 생각해 볼 건데요. P-람다의 특성다항식을 살펴보면 이거 이꼴 0 돼야 되죠? 그러면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1.5 람다 플러스 0.5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 특성다항식의 특징은 분명히 1을 뭐 하냐면 1을 고유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에 대한 고유 벡터를 생각하면 여기에 1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0.3이니까요. 2, 3이 나오게 되고 0.5에 대해서는 0.5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0.2, 0.2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Q가 뭐라는 얘기냐면 이 Q라는 것은 2, 3, 1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이 P는 Q에다가 D 1, 0, 0, 0.5 그리고 Q의 인버스로 대각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엄청 쉬워지죠. 자, 요 뒷부분을 우리가 계산하면 AD-BC 마이너스 5분의 1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가 다 들어가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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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5분의 1에 이 값이 되겠고요. 자, x0, 0을 대입하면은 계산이 엄청 쉬워진다 이거죠. 여기를 두 번 반복하니까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고 여기 제곱이 들어가면 여기 제곱, 그 다음에 0.5의 제곱이 돼서 1, 0, 0, 4분의 1이랑 요 Q의 인버스, Q 계산하면 요 값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K가 2가 아니라 아주 큰 값이라고 하면은요, 큰 값이라고 하면은 요 행렬을 계산하는데 너무 편해져요. 100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거의 무시될 정도로 이 값은 0이 됩니다. 즉 어떻게 되냐? 2, 1, 3, 마이너스 1에 1, 0, 0, 0 그리고 그 값의 인버스
역행열, 그다음에 0.6, 0.4를 계산해 주면 되니까 결국에 아주 먼 미래는 0.4, 0.6 요런 확률이 된다. 대략적으로 요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기 상태 행렬 x0는 11이에요. 상태 이전 확률 p는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50년 후의 상태 행렬을 대각화를 이용해 구하래요. 그러면 p-람다 특성다 항식을 구해주게 되면 0.9 마이너스 람다, 0.2, 0.1, 0.8 마이너스 람다. 자, 이 값은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1.7의 람다에 플러스 0.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실 특성다 항식의 특징은 1을 무조건 고유값으로 갖거든요. 그러면 람다가 1일 때의 고유 벡터를 생각하면은 여기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0.1, 0.2니까 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0.7일 때의 고유 벡터를 구해주면 여기다 0.7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1이 되겠습니다. 즉 Q는요, 이 1,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면 P는 어떻게 대각화되냐? Q에 1, 0, 0, 0.7 그리고 Q의 인버스를 할 수 있더라 라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각화를 이용해서 5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할 건데요. 자, P의 K에 X에 우리가 50년 뒤의 미래인데 얘는 P의 K에 11이 되겠죠? 자, P의 K는 Q에 1, 0, 0, 0.7의 50제곱에 그 다음에 Q의 인버스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요 값은 0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Q는요. Q는 우리 2 요거였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 1, 1 그 다음에 1, 0, 0, 1 해주면 여기까지 해주면 2, 그 다음에 0, 1, 0이 되고 Q의 인버스는 AD-BC 해주면 3분의 1에 1, 2, 1,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이 값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정리인데요. 처음에 우리 수렴상의 정리, 바로 요 행렬, 이 Q로서 가까이 간다라는 거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 해주는 거냐면 자, 이 Q 이렇게 있죠? 요 값을 계산했더니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이죠? 원래 초기 행렬 11이니까 3분의 4, 3분의 2가 됩니다. 즉 1 더하면 2죠? 최종적으로도 2를 맞춰줘야 되는데 50년 후의 미래, 먼 미래는 2대 1로서 비율을 나눠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하신 에러가 여기 50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는데요. x0를 2, 1이라고 놓고요. 상태 이전 행렬 났습니다. p를 대각화 우리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p-람다 i 특성다 항식 구하면은요. 0.8 마이너스 람다, 0.4, 0.2, 0.6 마이너스 람다 구해주면 람다 제곱에 마이너스 1.4 람다 플러스 0.4가 됩니다. 자,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0.4가 되겠고 첫 번째 람다가 1일 때와 두 번째 람다가 0.4일 때의 고유 벡터 구해주면은요. 1일 때는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0.2 4니까 2대 1 정도 되겠죠? 0.4일 때는 1대 1이니까 마이너스 1, 1. 즉 Q는 2, 1, 마이너스 1, 1 되고요. Q의 인버스는 AD-BC 5분의 1, 1, 2, 1, 마이너스 1, 2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0년이죠? 70년? 자, 이 P의 70년 찾아볼 건데요. 어떻게 되냐? Q, D, 70년 Q의 인버스가 되죠? Q는 2, 마이너스 1, 1, 1, D의 70년 행렬은 1, 0, 0, 0.4의 70년이니까 그냥 0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Q의 인버스 5분의 1에 1, 마이너스 1, 1, 2고요. 요거 계산하면 2, 0, 1, 0이고 요거 계산해주면 1, 1, 마이너스 1, 2 계산해주면 5분의 2 그리고 5분의 2 그리고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행렬 요 값이죠? 여기다가 우리
x의 70년 후의 미래니까 p에다가 70을 해준 다음에 x의 제로. 그래서 여기 이 1을 대입해주면 요 행렬하고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5분의 4에 5분의 2니까 5분의 6 그리고 5분의 3 2대1로 2대1로 가져가게 되는 값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가 좀 틀렸죠? 여기가 아마 3분의 1이 되겠네요. AD-BC 여기 3분의 1이죠. 계산이 실수했습니다. 여기 3분의 1. 왜냐면 여기 다 더하면 1이 사실 나와야 되죠. 정리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기 3분의 1 그러니까 2대1이네요. 2대1 2대1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좀 에러가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 이 p의 x0를 해주면 0.8, 0.4, 0.2, 0.6인데 2대1을 하잖아요. 그냥 2대1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2대1 나오죠? 그래서 뭐 두 번 해도 마찬가지예요. 2대1이고요. K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미래에도 현재에도 변함없는 그런 확률 과정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연습 문제 1번만 같이 보겠는데요. 하루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비, 그렇지 않으면 맑음으로 날씨를 정하고요. 비가 온 다음날 비 오면은 48%, 그다음에 맑은 다음날 날씨가 맑음일 경우 84%이라고 할 때 오늘이 목요일이고 날씨가 비면 일요일의 날씨죠. 자, 이거를 우리가 x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x의 제로를 자, 비가 처음 왔냐 안 왔냐죠? 처음 왔냐 안 왔냐예요. 그런데 날씨가 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0, 1이 되겠죠. 목요일에 처음 이 벡터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p라는 행렬을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날씨가 비 1형으로 할까요? 여기는 비고요. 여기는 비가 오지 않은 경우로 하겠습니다. 자, 비인 다음 날씨가 비일 경우 48%, 0.48. 그러면 여긴 0.52죠. 맑은 다음 0.84, 맑음일 경우 0.84, 여기 0.84, 0.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이니까 일요일 날씨를 생각하면은요. 금, 토, 일 누굴 구하라는 거예요? x의 3을 구하라는 거죠. 즉 p의 3에 x의 제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행렬에 우리 세제곱을 해주는 거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p를 여기 세제곱으로 바꾸고요. 이 부분을 3으로 바꾸고 p가 뭐였나요? 0.48, 0.16, 0.52, 0.84 0.48 자, 그래서 우리가 p 세제곱에 x 제로를 구하는 건데요. 세이지 매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구했습니다. 자, p라는 행렬을 2x2 매트릭스 적었고, 그 다음에 p 세제곱의 매트릭스 곱해주는 거였죠.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0.26, 0.74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값은 0.26에 0.74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일 때 B로 확률, 처음에 B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26% 정도 비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도 하려고 했지만 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한 여러분들 요거는 뭐 이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안 해도 괜찮은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여튼 1번까지 우리 하는 걸로 하고요. 요 정리를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이 마코프 행렬의 핵심은 안정상태의 행렬이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 PN이 이 Q로 가더라. 예, 그런 이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